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10강 1교시 수업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부터는 화장품 용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용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에서 용기 및 포장은 소비자의 다양화, 개성화,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그 소재 형태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용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내용물의 보호에 있으며 이는 예나 지금이나 변화는 없습니다. 이 기본 기능은 유지 향상시키며 고기능화, 다기능화를 추구하고 품질 보증을 위한 용기를 설계하고 개발하여야 합니다. 용기의 기본 기능은 앞서 말한 내용물의 보호, 즉 일반적인 환경 온도, 습도, 광, 미생물 등의 자연 환경에서 화장품을 운반 보관할 때 내용물의 손실이나 오염 방지를 통해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연결 시 취급 및 소비자의 사용에 용이한 편리성을 제공하며 인쇄 표시 사항을 통해서 상품의 사용성과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개성이 있는 디자인으로 진열 효과 및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일으키며 상품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지 등의 역할을 해줍니다. 용기 및 패키지 디자인의 개발 시에 검토 조건은 제작 과정에서 용기의 재질과 내용물과의 직간접적인 영향, 세균이나 곰팡이 등의 미생물의 오염성, 작업 공정 시 다른 물질의 직간접 오염을 감안하여 용기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유통 시에는 화장품 내용물의 품질 보호를 위한 물리적인 영향으로 인한 파손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용기 구성 성분의 특성상 내용물의 용출, 확산, 침투 등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소 및 자외선 등으로 인한 화학적인 변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공 공정 후 용기의 화학적인 원료, 내용물의 향취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어서 화장품 용기 필요 특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장품 용기 필요 특성을 알아보면 화장품 용기는 화장품 내용물의 품질을 보호하기 위해 내용물의 보호, 재료의 적정성, 소재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내용물의 보호의 역할은 첫 번째, 광투과성으로 용기가 반투명한 경우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의 영향으로 내용물 변색, 변질, 분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용물의 처방에 자외선 흡수제 또는 안정제를 넣기도 하고 사용하는 용기에 착색제 또는 자외선 흡수제를 혼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명 유리병의 경우에는 착색제 및 자외선 흡수제를 혼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기의 표면에 도장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투과성으로 금속 및 유리 용기의 경우 투과성은 없지만 플라스틱의 경우는 투과 현상이 있어서 내용물의 변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냄새가 다른 향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용기를 통과하는 투과된 산소가 내용물의 성분의 산패 소재인 천연 오일류를 변형시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종류, 두께, 내용물의 종류, 방치 환경에서 따라서 투과되는 정도가 다르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로 내용물의 변취, 즉 냄새가 변하는 변질의 종류에 대해서는 알칼리 용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칼리 용출은 초자유리 용기의 경우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서 약품에 대한 안정성, 투과성은 우수하지만 알칼리 특성으로 내용물의 변색, 변취, 침전, 분리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칼리성이 적은 유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가제의 용출 현상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용기의 첨가제는 안료, 염료, 분산제, 안정제 등이 함유된 용기와 화장품 내용물과의 반응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응성이 최소인 용기, 소재, 첨가제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재료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로서는 첫 번째로 내약품성으로 용기가 플라스틱인 경우 내용물 처방과의 관계에 따라서 용기의 팽윤, 변형, 파손, 용해, 변색, 약재의 수착 등의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충분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내부 부식성으로 화장품 용기에 사용되는 금속과 내용물의 부식, 변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광성으로 용기 소재도 자연광이나 자외선, 인공광 등의 영향을 받아 변색, 변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점의 쇼윈도우, 형광, 레드 등의 고온, 고휘도의 조명의 영향으로 용기 케이스는 변색 또는 오염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처단 효과가 있는 산화티탄 안료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흡수제를 혼합하게 됩니다. 소재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격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9조 1항에 의거하여 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의거하여 어린이 보호 포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용기에 대한 구체적인 소재의 제한이 없다 보니 대부분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을 기준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경우에도 대개 식품과 관련된 용기 규격을 적용하여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주된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용기에 사용되는 재질, 즉 LDP, Low Density Polyethylene, HDP는 High Density Polyethylene 등 이런 재질에 따라서 팽윤 현상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럼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장품 용기 필요 특성 중에서 품질 유지를 위한 사항의 검토 사항으로서 용기 소재 별로 광투과율과 용기의 내약품성에 대한 검토 사항을 한 것입니다. 자외선 흡수제가 들어있는 유리병이나 LDPE 용기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원료 중 종류의 내약품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팽윤도를 측정해 본 결과 데이터로 바세린, 유도 파라핀 등의 탄화수소와 에탄올
99.5%의 팽윤에 따른 중량 손실 현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킨의 제형에서는 ABS 수지, AS 수지의 사용은 불가하며 로션이나 크림의 경우에는 탄화수소류의 사용 시에는 LDPE, HDPE 수지의 플라스틱 사용은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용기의 안정성과 관련한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9조 안전용기, 포장 등 첫 번째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용기,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부사항으로 제18조 및 산업자원부 장관 고시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안전한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조 1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하는 사항은 아세톤을 함유한 네일, 에나멜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류를 10% 이상 함유한 점도가 21 CPS 이하인 비에멀전 타입의 액상으로서 메틸 실레이트 5% 이상 함유, 액상 제품 등은 유아들이 쉽게 개봉하여 도포하거나 섭취 문제가 일으키기 쉬우므로 안전을 위해 쉽게 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표는 식품위생법 3장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제9조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제5장 식품 등의 공전에 따라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의거하여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포장 원료 물질의 포지티브 리스트입니다. 폴리비닐 알코올 외에 37종의 수지류와 가공 셀룰로스제, 고무, 종이, 금속, 목재, 유리, 도자기, 범랑, 옹기류 그리고 전분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국가별 식품용기의 규제 방식에 대한 비교입니다.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 3개 지역을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제일 국소적이며 식품위생법이 열 가소성 수지 30종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관리하며 유럽은 열 가소성 수지 30종 및 열 경화성 수지 10종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열 가소성 수지 30종 및 열 경화성 수지 10종, 종이, 고무까지 포지티브 리스트로 관리하며 식품용 용기 및 기구를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품 용기의 기능적 특성에 대해 사용상 기능과 안전성 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용기 사용상의 기능은 인간공학적 기능으로 화장품 용기류는 소비자가 사용시 잡고 열기 쉬우며 소비자의 화장시 행동 패턴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구조적 디자인이 설계가 필요합니다. 물리적 기능의 측면은 화장품 용기는
사용 초기부터 내용물을 완전 소진할 때까지 용기가 발휘해야 하는 내용물 토출과 보호 기능 그리고 성능을 안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사용상 및 안정성의 측면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환경 조건, 사용 시기, 사용 습관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문제점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초자유리 용기를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샤워용품에 사용하면 사용 중 놓쳐서 깨지면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하여 소재를 선정해야 하며 설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사용 시에 어떠한 잘못을 해도 인체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되며 예리한 부분을 최소화하여 자상을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며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용기에 표시함으로써 안전한 사용을 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적정 포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화장품 용기 필요 특성으로 적정한 포장을 가져야 합니다. 적정한 포장은 용기 본체와 결합 상자가 등의 포장 형태가 품질의 보증성, 기능성, 판매 촉진성을 만족시키며 자원의 유효 이용과 폐기 처리 시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과잉, 과대 포장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화장품 용기의 적정 품질 수준은 제품의 품질과 비용은 상호 관계성이 있고 당연히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은 상승하게 됩니다. 소비자의 니즈에 적합한 품질 수준과 원가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화장품법 10조 및 화장품 시행규칙 19조에 관련된 적정 용량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용량 10ml 또는 g을 초과하는 경우는 내용량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표시량과 실제 내용량의 오차는 3%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적정 용적은 환경부의 과대 포장 방지를 위해 제품별로 포장 공간 비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화장품 포장 공간 비율 규제 완화 조치가 2018년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서 단위 제품 10에서 15%, 종합 제품은 25%의 기존 포장 방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장품류는 포장 횟수 2차 이내에서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는 15% 이하, 그 밖의 화장품류는 즉 방향제를 포함해서는 10% 이하로 포장을 해야 하며 종합 제품은 25% 이하입니다. 포장 공간 비율 25% 이내로 제한된 상자 포장형 선물 세트는 포장 상자 내에 제품이 7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부의 과대 포장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품별로 포장 공간 비율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세제류는 15% 이하, 제과류는 20% 이하, 화장품은 10% 이하, 완구, 인형류는 35% 이하 등입니다. 2019년 환경부는 단속 제품 93.3%가 정상 포장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기준과 발표 내용만 보면 한국의 소비재는 과대 포장 비율이 미미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장 공간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측정 방식도 고시로 정해놓고 있는데 우선 용기 겉면이 아닌 안쪽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로션 통의 외곽이 아니라 로션이 담긴 안쪽 공간만을 포장재의 부피 용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용기 안팎의 거리, 즉 두께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1cm를 넘기면 포함시키지만 그마저도 1cm는 빼면 두께가 1.5cm인 용기는 0.5cm만 합산되는 식입니다. 이로 인해 2 내지 3cm 두꺼운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도 10%의 비율을 충족하고 정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제안 화장품 용기 적정 비율 가이드라인은 적정 설계 기준을 용기 부피별 가이드라인식으로 만들어서 최적 기준이 0.8, 상한을 1.4, 각 용 중량별 부피를 표처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성 및 판매 촉진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화장품 용기 필요 특성은 시장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인 부분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변화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생산 설비의 운영과 인원 관리 비용, 소재의 상용 비용, 제조된 제품의 물류 비용 등의 절감을 통한 경제적인 효율성을 통한 비용 절감이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의 촉진을 위해서 기업의 신뢰성을 소비자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회사의 이미지와 브랜드 상표의 디자인 네이밍, 색상, 컨셉, 패션성 등의 시각적, 감각적인 촉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화장품 용기 분류에는 용기 사용 용도에 따라서 세분화되고 있으며 먼저 용기 용도에 따라서 펌프 캡 타입, 원터치 용기, 스프레이 용기, 크림 용기, 스틱 용기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펌프 타입은 피스톤 운동 방식의 원리를 이용한 형태로서 가압 시 내부에 있는 용액을 튜브 관을 통해서 끌어당겨 캡을 통해 배출되는 방식입니다. 기압의 차이를 이용한 원리로 가압하는 힘에 따라서 배출되는 양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금속,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료가 있으며 용기 내부 주입물의 역류 방지를 위한 잠금 기능, 거품, 펌프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로션, 바디워시, 샴푸, 손소독제와 같은 점성을 가진 겔 타입의 제품에 사용이 됩니다. 원터치 타입의 용기는 가장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형태로 나사선이 장착된 일반 캡에 뚜껑이 하나 더 달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품 미사용 시에 뚜껑을 닫아서 공기 오염을 차단할 수 있으며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 사출 과정이 용이하여 단가가 매우 저렴합니다. 디자인과 형태도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활용 범위가 매우 높은 부품으로 스킨, 토너와 같은 액상 타입부터 위에 소개드린 로션과 같은 겔 타입의
제품에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스프레이 용기는 스프레이는 크게 건 타입과 프레스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건 스프레이 타입은 주로 생활제품 분야에 사용이 되며 프레스 타입은 작은 입자, 액상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특성상 겔 타입의 제품에는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며 미스트, 향수 등에 자주 사용이 됩니다. 크림 용기는 제품의 전체적인 형상은 원통 형태로 나사선 방향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일반 캡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크림과 같은 점성을 가지는 제품에 주로 사용이 되며 여러가지 화장품 용기 종류들 중에서 화장품 산업 외에도 다양한 제조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립밥이나 립스틱 같은 제품이며 이 외에도 최근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스틱형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부피가 작고 가벼워서 휴대가 용이하다는 점이 최근 화장품 산업에서 스틱 형태의 용기 종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용기 종류, 형태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용기 분류, 세분화된 형태별 분류를 확인해 보면은 세구 병은 보틀 타입으로 병의 입구가 외경의 몸체에 비해 작은 것으로 주로 화장수, 에멀전, 헤어토닉, 오데코롱, 네일 에나멜, 샘플 등의 액상의 내용물 제품에 응용이 됩니다. 사용 재질은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테라프텔레이트,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등이 사용이 됩니다. 내용물의 투과소 및 내용물성을 고려해서 재질을 선정해야 합니다. 캡은 스크류, 즉 나사 형태 또는 원터치식 캡이 사용이 됩니다. 광구병은 용기 입구 외경이 비교적 커서 몸체 외경에 가까운 용기입니다. 주로 크림상, 겔상의 내용물 제품에 사용이 되며 재질은 유리, 폴리프로필렌, 아크릴로 니트릴 스틸렌 수지, 즉 AS 수지, 폴리스틸렌 PS, 폴리에틸렌 테라프탈레이트 PET 등이 일반적입니다. 캡은 통상적으로 스크류, 즉 나사 형태로 캡의 내면은 발포, 패킹 등을 점착하여 기밀성을 확보해 줘야 합니다. 병 입구에 필름을 씌워 캡 내면에 오염 방지를 위하거나 용기 입구에 열 수축 필름을 고정시켜 오염 방지 및 버진 밀폐성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튜브 용기는 속이 빈 관 모양으로 몸체를 눌러 사용할 적당량을 도출시키는 자재입니다. 주로 치약, 헤어젤, 파운데이션, 폼 클렌징 등 크림상에서 유액상까지 사용 범위가 넓은 부자재입니다. 재질은 알루미늄 라미네이팅, 폴리에틸렌 또는 적층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용기 두께가 얇아서 처방상 발생할 수 있는 기체, 산소의 투과와 내용물 성분의 반응과 누출에 주의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전은 후미부를 충전하고 그 부분을 고주파, 가열, 초음파 등으로 실링하게 됩니다.
블로우 성형으로 만들어진 유사 용기로도 튜브형 부자재입니다. 원통형 용기는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 등에 이용하는 가늘고 긴 형태의 용기입니다. 용기 소재는 플라스틱, 금속, 고무 등을 사용하여 조합하여 만들게 됩니다. 구조는 캡이 가늘고 긴 자루가 있으며 나선 형태의 브러쉬 또는 팁 등이 달려 있고 캡은 스크류 형태로 용기와 결합되어 붓에 도포되는 내용물의 양은 고무나 폴리에틸렌 형태의 와이퍼의 구경과 형상을 통해 조절이 됩니다. 파우더 용기는 분백분, 향료분, 베이비 파우더 등이 있으며 휴대성보다는 간편성이 필요한 제품류입니다. 뚜껑은 스크류식, 단순한 덮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기에 직접 넣거나 종이나 수지 형태의 드럼에 넣고 용기에 투입하는 방식의 제품도 있습니다. 내부에는 내용물의 도포를 위해 펌프와 양을 조절해주는 망으로 구성이 되며 용기 소재는 폴리스틸렌, 아크릴로니트릴, 스틸렌 수지를 사용을 하며 퍼프는 면, 아크릴, 폴리에스테로, 나일론 등의 섬유로 짜여진 것을 봉제하고 중심에 발포 우레탄을 넣게 됩니다. 콤팩트 용기는 본체와 뚜껑이 경첩 형태로 연결된 용기로 휴대성이 극대화된 용기입니다. 내용물은 주로 구형 분말, 크림상 제품이 사용되고 최근에는 에머전 팩트, 에어쿠션 등의 제품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물의 충전은 구형 분말 형태로 알루미늄 접시에 충전하거나 플라스틱 용기에 충전, 타정되는 형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에어쿠션은 스펀지에 자외선 차단용 화장료를 적셔 팩트 타입으로 사용하게 된 특허에 근거한 제품으로 전 세계가 지금은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틱 용기로 막대 모양으로 화장품으로 직접 피부에 도포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간편성과 휴대성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이상으로 제10강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